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들이 오고 있어요. 비상구로 가세요, 빨리. 평범한 토요일 밤 순애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청년이 뛰어들어와 순애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고 복도에서는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청년은 순애를 비상구로 끌고 갔고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순애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노래방,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순애는 친구들과 트로트를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내가 먼저. 옆자리에 분순이가 마이크를 덥석 쥐었습니다. 순애는 피식 웃으며 두 친구의 실랑이를 지켜봤습니다.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래방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낯선 청년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순애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검은 재킷에 청바지 차림,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순애는 마이크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분순과 옥분도 노래를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저 사람? 미친놈 아냐? 분순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청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사람, 알 수 없는 경고,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순애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순애야, 저 사람 이상해.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청년은 시간이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위험합니다. 순애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무언가 절박한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순애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여러 명이 동시에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 할망구 어디 갔어? 3번 방 확인해.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순과 옥분은 겁에 질려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건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재빠르게 노래방 문을 잠그고 순애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상구로 가세요. 순애는 영문을 모른 채 청년에게 이끌렸습니다. 노래방 뒤편에 있는 비상구,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던 그곳을 청년이 힘껏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빨리요. 청년의 재촉에 순애는 비상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쾅쾅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순애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가며 순애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1층에 도착한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숨소리만은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년은 주변을 살피며 순애를 어두운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골목, 쓰레기통과 낡은 자전거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몸을 숨겼습니다. 순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갔어? 주변 확인해. 검은 양복을 입은 서너 명의 남자들이 건물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숨을 죽이며 골목 어둠 속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청년도 순애를 가리듯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자들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검은 승합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철수한다. 다시 연락 기다려. 한 남자가 통화를 끝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승합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순애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청년은 순애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누구고 나를 노리는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청년은 순애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순애는 청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의 주름, 무언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청년은 순애를 데리고 조용한 주택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청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도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청년이 작은 편의점 앞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순애는 주저앉듯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청년은 편의점에 들어가 생수 2병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드세요. 놀라셨을 텐데. 순애는 생수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순애가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은 벤치 옆에 서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머니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순애는 답답했습니다. 왜 나를 지켜야 하는데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노린단 말이에요? 청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난 평생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았어요. 돈도 없고 빚도 없고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도 없단 말이에요. 청년은 순애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무언가 있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기억하지 못하는 혹은 잊으려 했던 일이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거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집 앞이 안전한지
먼저 봐야 합니다. 순애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순애를 벤치에 남겨두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겨진 채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역시 집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고 남자 2명이 집을 감시하고 있어요.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곳으로 가시죠. 안전한 곳입니다. 순애는 청년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청년은 왜 자신을 돕고 있는 걸까요? 순애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걸음걸이, 그 어깨의 각도, 무언가 가슴을 저미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청년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은 지내세요. 제 친구 집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청년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순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청년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젊었을 때 아이를 보낸 적 있으세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 잔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순애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 해서요. 순애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시댁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아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처럼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있었어요. 순애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시댁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낳은 아이를 데려가 버렸죠. 어디로 보냈는지도 모르게.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순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청년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겁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아주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순애는 청년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청년은 현관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순애가 급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청년은 문고리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아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왜 그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순애는 불안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저 말고는 아무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텅 빈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고 낯선 청년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청년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젯밤의 일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가족들은 자신을 찾고 있을 텐데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순애는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안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손에 빵과 우유가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오늘은 집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애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집에? 어제는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아주머니를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성격이 워낙. 1시간 후 순애와 청년은 순애의 집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집을 바라보니 현관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나를 노리고 있는 거네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신호 드릴게요. 청년은 골목을 돌아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애는 재빠르게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애가 들어서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정희도 달려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청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청년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데리고 다닌 사람이군요. 민수가 청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놈 말 듣고 있습니까?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야.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요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착한 척하면서 엄마 재산 노리는 거예요.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신랑 말이 맞아요. 낯선 사람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답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아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민수야, 일단 들어봐.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순애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민수가 끊었습니다. 엄마, 그것도 저 사람이 꾸며낸 얘기일 거예요. 경찰 부를 거라니까요.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애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순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젊은 시절 순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새하얀 베네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봄, 순애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안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도 사진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저렇게 젊었을 때. 순애는 사진을 꽉 쥐며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 사진은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가져갔던 건데. 청년은 순애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찾아왔어요. 순애는 청년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 그 입술의 모양. 순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다고요? 청년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이 사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순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아기, 40년 전 빼앗긴 아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선 청년. 무언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 아이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아? 청년의 눈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눈빛, 어딘가 그리운 눈빛.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추측이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빼앗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엄마 사진 맞네요. 근데 이 아기는 누구예요? 저는 아닌데.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시댁의 강요로 보낸 아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비밀이었으니까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사진이 아닙니다. 아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저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수상해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접근한 겁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거친 노크 소리였습니다. 순애 씨,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년은 재빨리 순애를 안방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순애는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해요. 저 사람들은.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만 안전하면 돼요. 청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쿵, 쿵. 마치 문을 부수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겁에 질려 민수 뒤로 숨었습니다. 민수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지만 청년은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아주머니예요. 순애는 안방에서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애틋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 사진은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 청년의 눈빛만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쿵, 쿵. 남자들은 이제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거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린 채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정희는 비명을 참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청년은 현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여러분은 안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저 사람들은 또 뭐고?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믿으세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뒷문으로 나가세요. 청년이 순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청년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청년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년을 보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꼬맹이 하나가 뭘 어쩌겠다고. 덩치 큰 남자가 청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안 계십니다. 돌아가세요.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들어가는 거 봤어. 비켜. 한 남자가 청년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덩치 큰 남자가 청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청년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남자 하나가 청년의 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청년은 신음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청년이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순애는 안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저 청년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만둬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 놔주세요. 남자들은 순애를 보자 입가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순애 씨, 우리랑 잠깐만 같이 가시죠. 덩치 큰 남자가 청년을 밀쳐내고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재빨리 일어나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아주머니는 데려갈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청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청년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순애는 쓰러진 청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순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시죠.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순애는 청년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청년은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마룻바닥에 번져갔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병원에, 제발. 하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애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 놔주세요. 하지만 남자 하나가 민수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민수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울먹이며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애는 절규했습니다. 제발, 내가 갈게요. 우리 아들은 다치게 하지 마요. 남자들은 순애를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승합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애는 차창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쓰러진 청년이 보였습니다. 피를 흘린 채 움직이지 않는 청년.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저 사람 살려줘요. 하지만 남자들은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봤습니다. 차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모습,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흑백 사진. 순애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왜 저 청년은 자신을 지키려 했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막아섰을까요? 그 눈빛, 그 절박함, 그 모든 것이 순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청년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데려갈 수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을까요? 순애는 문득 청년이 보여준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아기를 안고 찍은 그 사진. 시어머니가 가져갔던 그 사진을 청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눈빛. 어딘가 익숙했던 그 눈빛.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마 저 청년이.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눈매, 그 이마의 주름, 그 모든 것이 40년 전 빼앗긴 아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랐다면 어쩌면 저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순애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빼앗긴 아이,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쓰러진 청년. 모든 것이 뒤섞여 순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자들은 순애의 눈물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합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보다 더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던 그 청년.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살아있기를 순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이 차를 삼켰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청년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데려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 끝에 희미하게 들렸던 한마디. 순애는 그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엄마, 그 말이 정말 들렸던 걸까요? 아니면 순애의 착각이었을까요? 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승합차는 한참을 달린 끝에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들은 순애를 끌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순애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인적 없는 외진 곳,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남자 하나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는 떠밀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순애를 낡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사람 올 겁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았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큰형님? 시댁의 큰형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냉정했던 그 사람. 남편이 죽고 나서는 연락도 거의 없던 그 사람이 지금 순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담배를 꺼내 물며 순애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랜만이구만, 순애.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이 왜 이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큰형님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재개발 보상금 말이야. 그거 나한테 넘겨.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제 명의로 된 거예요. 형님 거 아니잖아요. 큰형님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 처음에 누가 마련해 줬는지 기억 못하나?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해줬지. 그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는 자신에게서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그 대가로 시장 자리 하나를 내줬죠. 순애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선을 팔았고 손이 얼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손주들을 봤습니다. 형님, 저는 그 자리에서 40년을 일했어요. 제 피땀이 배인 곳이에요. 그걸 어떻게...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큰형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땀? 그깟 거 누가 안 흘리나. 어쨌든 그 자리는 우리 집안 거야. 보상금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지.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형님한테 드릴 수 없어요. 큰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애, 똑똑하게 생각해. 지금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 줄 아나? 여기가 어딘지 알아? 아무도 널 찾을 수 없는 곳이야. 순애는 두려웠지만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큰형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넌 지금 여기 갇혀 있고 밖에는 내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누가 널 구하러 오겠나? 순애는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청년. 살아있을까요? 병원에는 갔을까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형님은 순애의 눈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순애, 조용히 도장만 찍어. 그럼 집으로 보내줄게. 순애는 고개를 들어 큰형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은 그 아이도 아세요? 40년 전에 보육원으로 보낸 그 아이 말이에요. 큰형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형님 사람들한테 맞아서 쓰러졌어요. 큰형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뭔데? 이미 40년 전에 끝난 일이야. 그 애는 내 자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야.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 아이도 사람이에요. 제 아이예요. 큰형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 넌 그 애를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엄마 타령이야. 순애는 울먹였습니다. 찾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면서 그 아이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로 보냈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큰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해. 옛날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 지금 중요한 건 보상금이야. 순애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장 찍을 거야 말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찍어요. 절대로. 큰형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큰형님은 밖으로 나가며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좀 설득시켜. 도장 찍을 때까지.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아이도 빼앗기고 젊음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인데 이것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렸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경찰들 뒤로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청년이었습니다. 순애는 눈이 커졌습니다. 무사했어요? 살아있었군요. 청년은 순애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청년이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청년은 순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모두 체포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많이 다쳤죠? 괜찮은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주머니가 무사하신 거예요. 순애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붕대 아래로 보이는 그 눈빛, 그 표정.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네. 정말. 순애가 말하려는데 경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친구가 먼저 치료받아야 해요. 청년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들은 큰형님과 남자들을 수갑으로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큰형님은 순애를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애, 넌 운이 좋아. 순애는 큰형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큰형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순애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청년이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애는 청년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죠?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예요. 평생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 흑백 사진 하나만 보며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청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짓말? 청년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아버지가 시켜서 접근했어요.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머니를 유인하면 빚을 없애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날 이용한 거예요? 청년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만 처음 뵌 순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라는 걸. 사진 속 그 눈빛, 그 미소가 아주머니에게서 보였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짜로 아주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순애는 주저앉듯 바닥에 앉았습니다. 청년도 무릎을 꿇고 순애 앞에 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 거짓으로 접근한 건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말로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순애는 청년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처음부터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큰아버지가 40년 전에 저를 보육원에 보낸 사람이에요. 할머니 명령으로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를 찾아와 아주머니를 이용하라고 시켰어요. 순애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형님은 40년 전에도 아이를 빼앗았고 지금도 그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해치려 했습니다.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청년은 순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애는 손을 빼냈습니다. 아주머니. 청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네가 진심이든 아니든 처음에 날 속였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청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순애를 부축하려 했지만 순애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순애는 겨우 일어섰습니다. 경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청년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함께.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네는 병원에 가야 해요. 청년은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고 청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욕심이, 처음에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였죠. 어머니, 어머니. 청년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순애는 경찰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순애의 가슴도 함께 아파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지만 그 만남이 거짓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경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청년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고 순애는 눈을 감으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은 처음에 자신을 배신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순애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달려와 순애를 안았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순애는 아들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민수는 순애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순애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차가움은 여전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청년 말이에요. 경찰이 그러는데 엄마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40년 전에 빼앗긴 아이야. 그런데 그 애가 처음엔 큰형님한테 이용당했대. 날 속이려고 접근했다는 거야.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사기꾼이잖아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애도 나중엔 진심이었대. 날 지키려고 했고 다치기까지 했어. 근데 처음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파. 민수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4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 날 지킬 때 그 눈빛은 진짜였어. 순애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그 모습,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민수와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애를 지켜봤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정희가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입맛이 없어. 정희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순애를 바라보며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엄마가 계속 저러시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는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계세요? 민수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엄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릴 게 있어서요. 청년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께 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청년은 봉투를 문 앞에 내려놓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이 돌아서 가는 모습을 순애는 안방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이거 두고 갔어요. 버릴까요? 순애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볼게.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보육원 기록이었습니다. 순애의 이름이 보호자로 적혀 있었고 아기의 출생일과 입소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로 보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아이의 흔적이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청년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보육원에서 자라며 수없이 울었고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어머니도 저를 그리워했다는 걸. 처음 큰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돈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를 유인하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으니까요, 어머니를. 하지만 처음 뵌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슬픔을 받고 그 주름 속에서 평생의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큰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처음의 거짓도 밝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지금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이제라도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보겠습니다. 아들 올림.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가 자신을 원망하며 자랐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보육원 주소가 적혀 있었고 담당자 이름도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청년이 평생 가지고 있던 유일한 증거였을 겁니다. 그걸 자신에게 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순애는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야 해. 증거 제출해야 하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서에 도착한 순애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큰형님 재판 언제예요? 형사가 답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순애 씨 증언이 중요할 것 같은데 법정에 출석하실 수 있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꼭 가야죠.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 그 청년 아세요? 아드님 말이에요. 그 친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어요. 큰형님과의 통화 녹음, 거래 내역, 조직과의 연락 기록까지. 그 친구 아니었으면 입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숨 걸고 증거 모았더라고요. 큰형님한테 들키면 위험했을 텐데 말이죠. 정말 효자시네요. 순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청년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순애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혼자 갈 데가 있어. 먼저 집에 가 있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순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 걱정 마.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택시를 타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있다는 고시원이었습니다. 형사에게 주소를 물어왔죠. 낡은 건물 3층. 순애는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고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년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305호 앞에 섰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를 보자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순애는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순애는 작은 의자에 앉았고 청년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준 편지 읽었어요. 그리고 서류도 받고요. 청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경찰한테 증거 제공했다면서요? 목숨 걸고. 청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청년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처음에 거짓으로 접근한 건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자네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심이었다는 것도 믿어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4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너를 혼자 두게 해서. 청년은 순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40년의 그리움이 그제야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큰형님의 재판은 끝났고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협박과 감금을 시도한 죄, 그리고 사기 방조죄까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죠. 법정에서 큰형님은 순애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그를 보며 연민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재개발 보상금은 순애의 명의로 정당하게 지급되었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였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돈으로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는 좀 쉬기로 한 거였죠.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순애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순애가 작은 원룸을 얻어주었고 청년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보육원을 나온 후 떠돌며 살던 청년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안정된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믿어도 돼요? 한 번 속인 사람인데. 하지만 순애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 애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내 아들이야. 너의 형이고. 민수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와 청년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청년은 민수를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좀 도와줄래? 형님, 주말에 시간 되세요? 두 사람이 형과 동생으로 부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희도 청년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청년이 순애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죠. 형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재수 씨. 청년은 항상 공손했고 가족들을 배려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애는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청년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자네가 자란 곳, 보육원 말이에요. 청년은 놀랐습니다. 보육원에요?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자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곳이었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요.
자네를 키워준 분들께. 청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 조용한 동네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대로인 듯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청년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18년 동안 살았던 곳. 순애는 건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곳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준호 아니냐? 청년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청년은 선생님께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원장 선생님은 순애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찾으셨구나. 순애는 원장 선생님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좋은 아이였어요. 힘들게 자랐지만 늘 씩씩했고 다른 아이들도 잘 챙겼죠. 어머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두 사람을 보육원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이 잤던 방, 밥을 먹던 식당, 공부하던 작은 책상. 순애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곳에서 혼자 자랐다는 사실이, 엄마 없이 버텨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청년은 순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행복했어요. 선생님들도 좋으셨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의 말이라는 걸. 청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을지. 보육원을 나오며 순애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요. 40년을 못 채워줬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민수, 정희, 손주들, 그리고 청년까지. 순애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 후 순애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가족이 완성된 날이니까요. 순애는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이제 당당하게 우리 가족이 되어줘요. 늦었지만 어머니가 옆에 있을게요.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도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희와 손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식탁, 따뜻한 밥,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며칠 후 순애와 청년은 동네 노래방에 갔습니다. 순애가 자주 가던 그곳이었죠. 분순과 옥분도 함께였습니다. 아이고 순애야, 이 친구가 내 아들이라며? 분순이 신기한 듯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잘생겼네. 순애 젊었을 때 닮았어. 순애는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아들과 처음으로 노래 부르는 날이니까요. 청년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순애가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였습니다. 옛날 동요였지만 순애의 마음을 담기에는 충분했죠.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고 청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분순과 옥분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한다, 잘해. 모자가 함께 부르니까 더 좋네. 노래방을 나오며 순애와 청년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순애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행복하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순애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의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인생은 다시 노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로. 그리고 그 노래에는 이제 아들의 목소리도 함께했습니다. 세월이 가도 피는 이어졌고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애와 청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